자, 2025년 대비 이론 완성 과정 2. 우리가 1은 통사론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의문론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자, 가볍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보시면 이제 강의 내용은 우리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책을 기본으로 하고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책에 추가 들어갈 거예요. 저기서 들어가는 내용은 AP에서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EPP에서도 사실 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요 부분 논문이라든가 추가적인 의문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수준. 학습 수준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했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교재로 가르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중고등학교 교재로 수업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그 학생도 똑같은 교재로 준비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교사의 수준은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죠. 예. 맞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플라이 이 책과 이 책이 그냥 학부에서 보는 책이에요. 학부에서 보는 책인데 이거 어렵단 말이죠. 범위는 이 책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수준이 단순히 책은 학부에서 배우는 거, 내용도 학부에서 배우는 건데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이 수준이 대학원생이어야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눈이 높아야 돼요. 예, 상당히 높은 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되면 깊게 알아야 되죠. 예,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완성 과정 2 하면서 지금 3월부터 4월 이렇게 가면서 물론 이제 9주 차니까 뭐 4월 넘어갈려나 5월 초까지 갈려나 하여튼 3, 4월 동안 조금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저기 이제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학습 수준을 맞추셔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은 이것을 분석해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준이 조금 높아야 그것들 쉽게 우리가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나가는 거 요것도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뭐 특별하게 새롭게 배우거나 새롭게 뭐 새로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책들에서 많이 보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는 조금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는 보충 자료를 저도 좀 부지런히 많이 봐서 여기죠. 부지런히 많이 봐가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더 있나, 다양한 의문 현상들이 더 추가로 있는지를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 4일 동안 우리가 이론을 완성도 하고 이론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수준까지 좀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가 여기를 공부하지만 우리 눈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맞춰서 이렇게 낑낑낑 옆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각이. 이게 웃겨요? 자, 그래서 이번 영화 이론 완성 강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파트 1은 신텍스를 했고요. 파트 2는 이제 포놀로지 들어갈 건데 총 9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네틱, 포놀로지, 그다음에 이제 디스팅트 퓨처가 우리가 요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변별 자질이니까 이 부분을
또 공부를 추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consonant, vowel 볼 거고, syllable 볼 거고요. 그 다음 word stress, 이건 우리가 익숙한 건데 이제 foot 개념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foot 개념 추가로 집어넣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intonation, 이제 이렇게 해서 총 9개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이 사실 신텍스하고 포놀로지뿐만 아니라 모폴로지도 있고 화형론도 있고 의미론도 있잖아요. 근데 화형론 형태 그 다음에 화용론 그 다음에 의미 화용론, 얘네들은 시험에 얘가 이 형태론이 재작년에 시험에 한번 툭 2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뭐한데, 그래도 나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기본 개념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개론서, 우리가 그 인투랭이라고 하는 그 개론서 수준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얘네들까지 여기 막 꾸겨 넣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냥 올해는 여기로 하고,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냥 보시면서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까지 집어넣으면은 막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튜버 인강으로 대체를 합니다. 원어원 강의. 예.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제 편집을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편집해서 10분짜리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10분짜리로 편집해서 올리니까 총 몇 강이 될까? 원래 그게 한 20 몇 강짜리였는데 쪼개니까 쫙 100개 될 것 같아. 100개. 예. 쓸데없는 거 제가 다 자르고 하니까 훨씬 더 보기는 좋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원서 특강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의문론 책이든 제일 처음에는 포네틱스를 다루죠. 포네틱스 음성학이죠. 음성학을 다루는 이유는 음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의문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학적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바탕 위에서 포놀로지를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의 차이점을 잘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네틱스는 뭐예요? 음성학은 그냥 사운드에 대한 연구예요.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발음이 되나, 아니면 소리의 파동이 어떻게 되나, 그냥 물리적인 그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인데, 포놀로지는 물리적인 소리, 이게 입으로 나가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책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다루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소리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랑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체계는 좀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는 포놀로지에, 영어를 사용하는 그 소리체계, 영어의 소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우리가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 우리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놀로지 정의 해놨는데, 언어마다 디퍼런트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놀로지 책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언어를 막 그렇게 집어넣는 것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서 볼 필요가 없어요.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포놀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놀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포네틱한 개념들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놀로지와 포네틱의 차이, 포놀로지컬리하게 뭐뭐 한다, 포네티컬리하게 뭐뭐 한다, 음성학적으로 어찌어찌 한다, 의문론적으로 어찌어찌 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음, 우리가 기호를 나중에 이제 쓸 건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소리는 만약에 푸 사운드를 한다. 그 물리적인 소리가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그 물리적인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죠. 실제 물리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푸 사운드가. 이 사운드, 그 다음에 이 사운드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기도 해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사운드예요. 근데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 두 개 사운드가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까? 걔네들 다르다고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물리적인 소리 차이가 있는 이 소리를 이제 발음하게 되는 거죠. 걔네들 머릿속엔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에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한 소리만 있는데 머릿속에 한 소리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도 이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가 실질적으로 다 나갑니다. 말할 때 우리 한국어도 L 사운드도 있고 R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얘가 여기서 룰루랄라죠. 룰루 할 때 이때 R 사운드하고 이때 R 사운드가 달라요. 룰루 할 때 그죠? 룰 할 때 첫 번째 R 사운드는 이게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R 사운드는 얘가 발음이 되거든요. 룰루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 입천장에 안 붙는 니을 사운드고 얘는 입천장에 붙는 니을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발음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이 두 개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영어 배울 때, 야, 이 차이를 자꾸 배우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는 발음을 하고 있는데도 이 차이를 자꾸 배우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우리 한국어의 그 사운드 시스템에 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물리적인 소리. 이러한 사운드를 보는 것이 포네틱스.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이제 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인데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 개념만. 요거는 쭉 보지 않고 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영어의 철자를 본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 예. 영어에는 지금 철자하고 소리가 동일하지 않죠. 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을 이 철자로 기호화하지 않고 소리를 나타내는 발음 기호를 별도로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발음 기호 IPA 심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철자와 소리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스펠링으로 속지 말자. 실제로 그게 시험에 나와 있어요. 예. 3년 전에 실질적으로 스펠로 인해서 발음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 만약에 끝에 스로 끝났는데 이렇게 스로 끝났는데 발음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유성음이면 얘는 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S로 끝나니까 이걸 스로 발음하는 발음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철자와 소리의 괴리가 있는 그걸 스펠링 에러라고 이제 거기서 명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철자와 소리의 괴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철자는 우리가 철자 하나하나 그래서 스펠링이라고 그러죠. 철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그래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문자소라고 이야기하죠. 문자소. 요거는 그냥 요 용어만 잡아둘게. 문자소. 그러니까 철자 하나하나 요거 문자소가 몇 개예요? 6개 그죠? 하나 이게 문자소예요. 여기 문자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자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에 집중할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발음 기호로 할 거죠. 그래서 발음 기호 요 부분에서 우리가 쓰이는 거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소리와 관련해서는 얘는 문자소죠. 그래서 푸 사운드로 오면 문자소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렇죠? 예, 문자소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따옴표 걸어서. 근데 문자의 최소 단위, 문자소는 이렇게 표현하고
소리의 최소 단위, 음소, 우리 음소라고 하죠. 문자소가 아니라 음소, 포님이라고 하죠. 음소, 소리의 최소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근데 이 아까 요 표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때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립니까? 그냥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럼 두 번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두 번째 그릴 또 이렇게 그리면 얘랑 달라요. 그죠? 다른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동그라미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리는 동그라미는 다르단 말이야. 내가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는 이건데 실질적으로 나는 소리는 이거죠. 예.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인 소리를 포님이라고 하고 문자소, 음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폰이라고 얘기해요. 폰. 이것을 엘로폰이라고 착각하는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로폰은 엘로 하나의 음소에서 나는 다양한 폰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의 음소에서 나는 다양한 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폰은 물리적인 소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리 그 자체. 그러니까 엘로폰도 물리적인 소리고 일반적인 폰도 물리적인 소리이므로 이렇게 이제 각괄호로 스케일 브레이크를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소, 음소, 그 다음에 폰, 네, 요 세 가지 표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잡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렵지 않죠? 네, 용어는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폰이라는 거 헷갈려요, 사람들이. 폰이라는 걸 잘 안 쓰죠, 우리는. 엘로폰을 많이 쓰죠. 엘로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폰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것도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스펠링과 그 다음에 소리의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죠. 네, 조심하고 우리의 연구하는 최종적인 포커스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소리들이에요. 우리는 소리들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얘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이것이 나는 소리를 우리는 초점을 둘 건데 우리 눈에는 얘만 보이니까 이게 가끔씩 정신이 집중을 안 할 때는 이게 이제 헷갈려 버린다고요. 예. 맨날 지난번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 맨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자꾸 스펠링으로 물어봐. 그게 매년 그래요. 매년 반복해서 이게 강조를 해도 이게 까먹죠. 이게 평상시에 또 까먹는데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그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문자소의 나열로 돼 있는 그 스펠링 단어를 자꾸 이렇게 발음 기호로 써보자. 자꾸 발음 기호로 그냥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소리, 심볼을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컨소넌트하고 바울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여기서 강의하는 교재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라고 그랬고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는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어, 영국 영어든 자음은 동일한데 모음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모음이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영국 영어도 지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영국 영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모음은 조금 유두리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요 지금 24개죠. 예, 이 사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쟤네들을 아주 주구장창 가지고 우리의 공부 재료들이에요. 얘네가. 이 지금 3, 4월 달에 음성 의문을 할 때 공부 재료들. 예, 얘네들하고 정말 친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쉬 사운드를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요 표기 방법도 사실 그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요 표기 방식 요거 조심하셔가지고 괄호 안에 저렇게 표기해도 된다. 이게 저도 그렇고 이 의문론을 내 출제자가 들어가서 이 표기를 사용하면요 또 엄청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봐두기를 좀 권할게요. 그 다음에 모음. 모음은 표기는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근데 우리가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음은 총 몇 개? 총 몇 개입니까? 14개에서 15개. 예, 영국 영어는 더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영어는 14개에서 15개. 14개에서 15개 하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이 슈아 사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슈아 사운드를 모음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거야 이제 책을 쓴 사람, 이 슈아 사운드도 모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슈아 사운드는 자기 음가를 갖는 모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14개, 1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표기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러한 표기는 얘네보다 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 혼동하지 마시라. 모음 자음이 아니에요. 모음 자음이 아니라 이 모음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모음 자음이 아니라. 그래서 요런 표기법을 진짜 많이 쓰죠.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런 표기법을 안 쓰는데 뭐 옥스포드나 콜린즈 코빌드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사전들을 보면은 이런 표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예. 모음 자음 아니다. 이 모음을 표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주구장창 다룰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기법이에요. 중요하죠. 주인공들. 예, 음성 의문론의 우리 주인공들. 재료들이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얘네들이 개별적인 이제 세그먼트다, 분절음이다라는 거, 분절음으로서의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분절음이죠. 제가 유튜브의 101에서 분절음에 대해서 분절음의 뭡니까? 분절음의 신비, 분절음의 독특함, 인간만이 분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거 들어봤어요? 인간만이 분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벌, 벌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죠. 예, 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뭐 돌고래들도 서로 주고받아요. 개들도 주고받고. 근데 걔네들은 분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신호야. 전체적인 통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예, 여기 요만큼 내가 멍멍멍 해가지고 첫 번째 멍은 무슨 뜻, 두 번째 멍은 무슨 뜻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분절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되게 독특한 겁니다. 저는 요즘 너무너무 신기해. 인간 언어. 그래서 이거 내가 한 이제 60 되면은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학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게 지긋지긋했는데 이걸 다시 또 관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인간 언어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고요. 세그먼트 분절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분절되는 그 특징을 개별적인 분절 사운드를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한 거죠. 심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아주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 이 사운드들이 지금 뭐 엘로폰 각각 이 사운드가 어디에 위치하는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엘로폰을 이야기할 거고 이음이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에 자꾸 3, 4월 동안 다룰 거예요. 예,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 머릿속에 있을 때 포님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 실질적으로 내뱉었을 때는 폰, 엘로폰 이것이 물리적인 소리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거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운드를 분류하고 기술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분류해? 푸브, 트스 이렇게 사운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를 다 기술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기술하면 기술이 끝나면 내추럴 클래스 자연 분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특징 공유하는 거 예, 그 캐릭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끼리 묶어버리는 겁니다. 음, 왜 묶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뭐 MBTI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니네들은 이런 애들이야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의문 과정에서 공통된 예,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묶어버리고 이 묶는 것들 특징 짓는 것들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묶이는지 묶는 거를 바로바로 해야 돼. 묶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걸 거예요. 묶는 거. 야, 이 사운드, 이 사운드, 이 사운드가 어찌어찌 했대.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얘네들 공통점이 뭔데? 해가지고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사운드들이 얘네들이 병원을 갔대. 그러면 뜨 사운드가 병원 갔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의 공통점, 예, 공통점이 병원 갔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이거를 잘 묶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묶었으면 공통점이 있으면 이것을 자질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퓨처로 표시. 여기 얘네가 있는데 얘네들 공통점이 있네. 그거를 말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질로 표시할 거고 이렇게 자질로 표시하는 게 구분하는 거를 자질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뭐 MBTI로 따지면은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이 사람들이 다 외향적이야. 이 사람들이 외향적이면 어떻게 해요? 외향적인 건 뭐로 나타내야지? 이? 예. 그럼 이로 나타내면 이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이 자질로 표시하면 간단하게 플러스 이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훨씬 더 편하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공식을 세우거나 그럴 때. 그래서 최근에 피처를 사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피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느낌상 난이도가 올라가죠.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포놀로직 얘네들이 사운드들이 이제 바뀌죠. 환경에 따라서 주변 사운드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예, 지금 의문 과정, 의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얘네들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사운드들을 일상생활에서 또박또박 트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소리가 주변 소리를 닮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삭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이 있죠. 그런 현상들을 이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운드들이 실라블이라는 것은 발음의 최소 단위죠. 발음의 최소 단위예요. 소리의 최소 단위는 뭐죠? 포님이에요. 소리의 최소 단위는 포님. 발음의 최소 단위는 실라블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실라블 단위로 묶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네들이 실라블 단위로 묶였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단어를 만들어서 실라블로 구성이 되고 발음이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배열이 되는 그 규칙도 우리가 볼 거고요. 실라블로 만들어졌을 때 발음이 될 때 여기에 강세 어떤 실라블은 좀 더 프라미넌트하게 나고 어떤 것은 덜 프라미넌트한 강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강세는 하나의 음절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세는 하나의 음절에 떨어지는 건데 이것은 이제 리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리듬 속에 강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리듬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조금 더 큰 단위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다 요거 얘네들 이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매우 굉장히 잘 익숙하게 다뤄야겠죠, 얘네들을. 어저께 의문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의문론 책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모음이 몇 개냐,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모음이 몇 개냐,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이우에오 5개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걔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걔네들도 5개. 그러니까 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걔네들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자기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걔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포네틱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영어 사운드가 어떻게 조음이 되는가, 개별적인 세그먼트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해가 돼야 될 거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보컬 트랙이에요. 성도. 소리가 나오는 길이에요. 성도.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그 길을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 공기가 지금 폐에서부터 나오죠. 예,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뭐 아프리카 소리에서 소리를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들이마시면서 소리 한번 내보세요. 들이마시면서 소리 내는 경우가 우리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들이마시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쵸? 예, 그런 소리를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나는 소리도 있는데, 주로 이제 폐에서 나가면서 영어에서는 나죠, 대부분.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 공기가 나갈 때 폐에서부터 우리가 목을 통해 가지고 입 밖으로 나갈 때 그 과정을 한번 볼 거고, 어디를 통해서, 레링스를 통해서, 후두라고 하죠. 예, 요것을 보이스 박스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스 박스. 소리 박스예요. 소리를 만드는 박스가 있는 거죠. 왜 소리를 만드냐? 거기 안에 보컬 코드가 있거든요. 보컬 코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요? 성대죠, 그쵸? 성대. 성대 결절 왔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대가 이 레링스 안에 있는 거예요. 레링스가 어디에요? 여기 우리 저기 애덤스 애플 툭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레링스예요. 이 안에 이제 성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대 보컬 코드가, 성대가 2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대를 혹시나 2점짜리에서 쓸 때 S 붙이는 거 요거 잡아두시고요. 보컬 코드 말고 보컬 폴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컬 코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얘네가 거기에 레링스에 위치해 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shaped in specific sound를 만들어 이제 내는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고, 우리가 아까 소리를 기술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이 소리 세그먼트를 기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나와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 해부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레링스는 요 아래쪽에 있어서 레링스는 안 보여요. 레링스 위쪽으로부터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고 여기도 성도지만은 이제 코도 코 쪽으로도 공기가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어는 다 잡으셔야 돼요. 하나씩 한번 잡아보면 1번에 여기는 뭐예요? 립이에요. 그렇죠. 립, 입술. 지금 여기에 숫자로 들어가 있는 거는 소리에 다 관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잡아주셔야 되고 8번도 립이죠. 그래서 이건 upper lip, lower lip 이렇게 들어가죠. 예. upper lip 그 다음에 여기는 lower lip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2번은 뭐예요? teeth죠. 그렇죠. 예. teeth 이렇게 해서 치아가 되는 거. 3번은요. 3번 엘비올라 들어간 거죠. 3번 뭐라고요? 엘비올라예요? 엘비올라 리치예요? 엘비올라 리치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명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비올라 리치라고 여기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해야 돼요? 여기 엘비올라 리치 뒤에 네. 팰럿 이렇게 들어가죠. 네. 팰럿이라고 하고 팰럿탈 아니에요. 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어를 팰럿이라고 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 앞에 소프트를 네, 붙이기도 하죠. 하드죠. 하드 팰럿이라고 이제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는 뭐예요? 5번에 예, 5번에도 팰럿인데 소프트 팰럿이라고 하고 소프트 팰럿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쓰는 AP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필럼이라고 하죠. 예, 필럼. 필럼 맞아요? 예. 필라 아니고? 아니요. 필럼이에요. 예. 용어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잘 안 쓰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 목젖이라고 하는 거죠. 예, 유블라라고 하죠. 유블라. 예. 유블라인데 요 유블라는 그냥 필럼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부들부들한 데인데 부들부들한 게 여기까지 연결돼 있죠. 여기도 부들부들하잖아요. 예, 부들부들한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도 필럼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유블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에서 소리 내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유블라로 소리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블라는 그냥 명칭만 잡아두시고 우리가 영어 포놀로지에서는 다루지 않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됐죠. 예, 주로 이제 여기 입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를 잡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혀 입천장 혼자 소리 내는 게 아니죠. 혀가 이제 입천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혀도 보시면은 혀가 여기서 이렇게 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예, 여기 9번은 뭐라고 그래요? 팁. 팁. 근데 텅팁이라고 하죠. 텅팁 이렇게 들어가죠. 텅팁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불러도 되죠. 팁 of the tongue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다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좀 부르기 편하죠. 텅팁, tip of the tongue. 10번은 어디예요? 블레이드.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용어로 텅 블레이드. 예, 10번은 여기다 써볼게요. 10번은 텅 블레이드예요. 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요? 설 뭐라고 불러? 우리나라 말로 예, 설첨이라고 부르죠. 예,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텅 팁은 설단. 예, 영어로만 알아두면 되니까. 예, 영어로만. 자, 요거 블레이드 정확한 이름 뭐예요? 텅 블레이드. 다른 말로 블레이드 오브 더 텅.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1번은 뭐 어디예요? 예, 프론트예요. 정확한 용어로 텅 프론트예요. 예. 그다음에 다른 말로 front of the tongue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13번은 어디예요? 어? 13번 그러니까 여기 back. 그렇죠. tongue back이죠. 예. tongue back. 그 다음 back of the tongue 이렇게 잡으면 되고 12번은 잘 말하지 않는데 여기서 센터가 되는 거죠. 예, 센터.
센터로 영어 소리 나는 경우 없어요. 예, 굳이 그냥 혀를 분류하자면 여기가 센터다라고 하는데 센터로 우리가 영어 소리 내지 않으니까 얘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불필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영어하고 상관없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혀의 뿌리예요. 예, 루트라고 하는 거죠. 루트. 그 다음에 7번은 후두개. 예, 후두개. 후두개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여기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는 거. 여기서 여기는 폐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폐로 이제 뭐 음식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얘가 후두개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에피글로티스. 에피 들어가서 예. 글로티스는 우리가 성문이죠. 예, 성문을 덮는다 이 말이죠. 에피글로티스. 그래서 후두개. 이렇게 해서 얘도 뭐 소리하고는 소리에 관여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용어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나는 소리는 엘비올라 리치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해요? 예, 엘비올라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것과 거기에 명칭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4번에 팔렛에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해요? 예, 팔라털이라고 하는 거죠. 팔라털스. 그죠?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빌럼에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빌라라고 하죠. S가 붙어야 되겠죠. 예, 소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성대가 있죠. 보컬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라링스 안에 성대가 들어. 여기에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해요? 여기가 이 성문을 뭐라고 하죠? 글로티스. 요게 이제 성문이에요. 예. 글로티스 성문이 어딘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막 외우지 말자고. 예. 어딘 정확하게 알고 하자. 성문이 어디예요? 보컬 코드 안에? 보컬 코드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맞아요. 보컬 코드가 열렸을 때 그 문이 열렸다 해가지고 이게 성문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영어에서 흐 사운드가. 그래서 성문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 글로털 사운드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명칭을 이야기하는 게 다르니까 요거 이제 주의해서 잘 써야 됩니다. 여러 번 한번 써보세요. 여러 번 말고 한 딱 두 번만 써보세요. 이 그림에 딱 두 번만 여기에다가 숫자에 넣어가지고 두 번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다 거기에 명칭 공부했어요. 네, 성도는 명칭 공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천장과 혀. 네, 입천장과 혀,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성도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날 때 주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 특히 자음에서 보이싱이죠. 요 보이싱은 유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무성, 보이싱, 유무성. 이 보이싱함과 요거 쓸 때 보이스와 관련해서 보이스드 요게 유성이죠. 예, 이게 유성이고 그 다음에 보이스리스 요 무성이죠. 예, 요게 유성, 무성, 이 유무성 따질 때 보이싱. 유무성 따질 때 보이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 보이싱 이렇게 쓰니까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보이싱 그러니까 성대를 울리고 성대 지금 얘기했죠. 성대가 울리고 안 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소리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 보시면 레링스가 보컬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링스 안에 보컬 코드가 있어요. 성대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애덤스 애플 뒤쪽에, 그러니까 여기 툭 튀어나온 뒤쪽에 horizontally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 비트윈 보컬 코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여기 이제 목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horizontal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성대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 성대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있으니까 예, 보컬 코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얘가 이제 공기가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 사진 있구나.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실제 성문을 이렇게 좀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좀 징그러서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성문이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단순화시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를 성문이라고 하는 거야. 소리의 문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글로티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글로티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소리가 열린 상태에서 나오면은 이것은 보이스 리스 사운드가 되는 거죠. 소리가 열린 상태에서 성대가 이렇게 해서 공간이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나오면은 성대에 진동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대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면은 공기가 안에서 밀고 나와야 되니까 진동이 생겨요. 진동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얘네들 밀고 나오니까 얘네가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 진동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여기서 공기의 진동으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이스드 사운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둡시다. 그 스페이스 비트윈 보컬 코드 사이의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문 글로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글로티스. 그래서 그 글로티스가 닫혀 있으면 공기가 밀고 나오면서 그게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보이스드 사운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열려 있으면은 진동이 일어날 일이 없죠. 예, 그냥 슉 공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보이스 리스 사운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용어 잘 쓰셔야 돼요. 보이스 사운드 아니고 보이스드 사운드, 보이스드 리스 아니고 보이스 리스. 예,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우리가 진동이 일어날 때 거기서 어, 보컬 코드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공기를 보컬 코드가 밀고 나오면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진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는 프리퀀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파 초당 여기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초당 이 진동 횟수가 겁나 높아. 그러면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주파수가 높을 때, 즉 진동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요렇게 진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거고, 공기의 파동이 여기서 보컬 코드에서 공기가 갑자기 쫙 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막 진동이 더 빨라지겠죠. 그럼 진동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면 주파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건데 이 주파수가 낮고 높은 것을 우리는 피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피치, 음조, 소리의 높낮이. 그래서 얘네는 소리가 피치가 낮은 상태예요. 얘는 피치가 높은 상태고. 그렇죠? 남자들은 이렇게 진동이 좀 프리퀀시가 낮죠. 주파수가 낮아요. 즉 피치가 낮아요. 근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이 상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예, 피치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이 피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됐죠?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특별한 건 없죠. 네.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것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성도 컨소넌트하고 바울 24개, 그 다음에 14개, 15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재료가 되니까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보컬 코드 보컬 코드와 관련해서 성도와 관련해서 그 개념들 예, 성도와 관련해서 거기에 명칭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컨소넌트하고 바울을 기술할 때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기술할지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를 이야기하는 기준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